안녕하세요. 느린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즐거운 홈생활 솔루션 잼잼 400을 만들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느린 아이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들의 1.2% 정도가 그 아이들인데요. 아이가 느리게 태어나면 처음에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긴 대기와 치료 제약 등으로 인해 비싸도 사설센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설센터 치료비는 40분 한 타임 하는데 7만 원입니다. 장애아이가 태어난 것도 너무 속상한데 골프 레슨보다 비싼 이 치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거죠. 저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렇게 머신러닝 기반의 모션인식 기술을 통해서 별도의 장비 없이 손을 움직여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전면 카메라만 있으면 이렇게 재활 동작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서 아이들이 계속 그 동작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네, 저희 솔루션은 이미 아산병원과 일산병원에서 누적 7,000번 이상 사용을 하면서 의료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톨릭대학교와 올해에는 아산병원과 함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하루에 10분 만에 아이들이 능동적인 움직이를 400회 정도 하게 되고요. 한 달 하면 13,000회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 솔루션 대비 치료비는 절감하면서 능동적인 움직임은 확실히 올려주는 그런 많이 능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상지 재활치료, 그러니까 손만 재활치료하는데 150만 원 정도 월 재활치료비를 쓰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게임을 통하여서 재활치료비를 확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아이의 경우는 주먹을 쥐지 못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를 딜레이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셨는데요. 재활치료 선생님께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게임 일주일 만에 단 5번 플레이하고 나서 양손을 힘있게 주먹을 쥘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놀랐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긍정적인 어떤 포텐셜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B2C 기반의 별도의 장비 없이 아이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이번 H1드림 기간을 통해서 저희는 고용, 그리고 투자, 수상, 그리고 R&D 자금까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요. 특징적으로는 두 가지의 피처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AI가 해주고 치료사가 보완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주와 3주 단위로 계속적으로 솔루션을, 그러니까 할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콘텐츠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파이프라인을 올해 H1드림 통해서 잘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게임들을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 팀원들 덕분에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H1드림을 통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센터와 협약을 맺을 수도 있었고요. 또한 다른 장애 서비스들을 통해서 MOU를 맺거나 혹은 SDG 목표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B2C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B2C 기반으로 구독료를 받는 솔루션인데요. 먼저 국내에 있는 뇌병변 아이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폐 아이들과 그냥 느린 아이들까지도 확장을 해 나가면서 국내외 특히 북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오프라인 재활센터를 사실 오픈했습니다. 10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를 테스트베드를 삼아서 점점 더 이제 어머니들에게 확실한 재활치료 효과도 입증할 수 있으면서 신뢰도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은 내년도에 SCI 논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여름쯤에는 이제 유럽에서 피어 리뷰도 받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솔루션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죄송해요. 2번 눌러가지고. 네. 대표인 저는 넥슨 코리아에서 메이플스토리를 10년간 만들었던 기획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사실은 처음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사업화되어서 이렇게 팀을 꾸려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 팀에는 게임을 잘 만드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전에 다른 솔루션들은 뭐 재활치료사나 의사가 만들었다면 저희는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재활치료사와 함께 게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린 아이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제한당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의 미래가 죄송해요. 느린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쓰레기는 오늘 수거, 재활용은 내일 수단 주식회사 어글리랩의 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창업하기 전에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했고요. 이제 수원의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미군 부대는 행정구역상 이제 캘리포니아여가지고 미국 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 버리는 것처럼 검정 봉투 안에 다 넣어서 이제 덤스터에 두면은 누군가 이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와서 기절해서 이제 누워 있다가 다음날 이제 점심 때 누나가 이제 깨웠습니다. 호성아 이제 점심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해줬는데 제가 숙취 때문에 이제 좀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이거 치워야지 해가지고 제가 다 들고 싱크대에 가서 이제 음식물 분리하고 설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밖에 분리배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또 수요일이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누나가 깜빡해서 제가 2주치 쓰레기를 이제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이웃 눈치 보면서 분리수거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 어지러웠고요. 되게 어지러웠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악취가 심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좀 만지기가 좀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좀 대신 해줄 수는 없을까? 혹은 이런 서비스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없었고 그리고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분리수거장인데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 뭐 배달용기 이런 거 그대로 이제 배출됐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선별장에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은 재활용을 하고 돈이 안 되면 이제 재활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쓰레기를 모으고 이 쓰레기를 통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의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같이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이제 쓰레기 봉투 안에 배달용기나 이런 것들 이제 밀봉된 상태로 이제 넣고 문 앞에 두면은 수거하는 그런 솔루션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전단지부터 이제 뿌리기 시작했고 직접 수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옆 오피스텔에 이제 VC 관계자분께서 살고 계셨는데 페이스북에 저희 전단지를 공유해 주시면서 투자를 좀 빠르게 유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앱입니다. 저희 분리 세척 없이 봉투에 다 담아서 문 앞에 두고 앱으로 신청하면 매일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딱 버린 만큼만 이제 무게를 통해서 과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2,500원, 그리고 무게 100g당 140원에 제공을 하고 있고 택배 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꾸준하게 이제 15에서 20%씩 꾸준하게 월별로 성장을 하고 있고 12,000가구 그리고 3억 원 돌파했고요. 그리고 1년 이후에도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류 시스템 직접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광명이랑 파주에 2,000평 정도 국내 최초 냉장 세척 선별장에서 이제 선별 세척해서 재활용품 판매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효율화해서 GP 마진 한 20에서 30% 정도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1인 가구 분들 중에 이제 고립 청년이나 좀 우울한 분들이 이제 집 오늘수고 통해서 청소하면서 우울증 이제 치료를 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혹은 저희 부모님 거동이 좀 불편한데 이런 것들 덕분에 이제 분리배출 좀 편하게 하면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이제 리뷰가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B2C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패스트파이브나 소스 같은 저희 B2B 고객사도 생겼고 그래서 패스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지점 수거를 하고 있고 토스뱅크, 토스페이먼트와는 이제 ESG 관련해서 뭐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개사 이상의 월 매출 한 4천만 원 정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들 중에 좀 기존의 재활용 업체에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따로 모아서 펜이나 명함꽂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햇반 용기로 만든 판재인데요. 이걸로 이제 의자나 책상 이런 거 만들면서 재생 자원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랑 사무실 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도 우리 쓰레기도 좀 가져가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 통해서 배출자 문제 해결해서 건물, 아파트 분리수거장까지 물동량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수거가 배출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희 조직엔 내일순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내일순환에서는 저희 오늘 수거에서 수거한 쓰레기랑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저희 파트너분들이 수거하는 쓰레기로 더 좋은 가치 만들 수 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거와 내일순환 바탕으로 배출자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 기업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인데요. 이 쓰레기랑 사람들의 문제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용감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Simply Better Recycling, Truly Circular Future 주식회사 올리랩 서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QR 코드 있는데 저희 앱 다운로드 버튼이고 저희 뭐 무료 많이 하고 있고 쿠폰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침과 사랑, 그리고 화물차 밤샘 불법차인데요. 저희는 그 화물차 밤샘 불법차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화물차를 위한 에어비앤비 트럭커플 서비스의 주식회사 빅모빌리티입니다. 저희는 도시의 다양한 데드스페이스를 재생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화물차 주차장을 정말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이렇게 쉽게 보셨을 만한 대형차들의 불법 주차 문제는 이분들의 양심과 염치의 문제가 아닌 주차 공간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이라는 게 생기기에 따라서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 이분들의 현실이고 이분들은 오늘도 불법 주차를 강요받고 계십니다. 이 주차 시장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승합차, 특수차, 캠핑카, 카라반 보트를 따져봤을 때 1.5조 원까지 성장이 가능하며 이 시장은 저희 빅모빌리티가 단단하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대비 공급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과 중국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화물차의 소유주의 90%가 기업이 아닌 개인입니다. 개인이 10m가 넘는 트럭을 보관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저희는 240명의 화물차주를 만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도 직주 근접을 원하세요. 주차장이 생긴 다음에는 승용차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10분 이내의 거리면은 갈만하다.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경기도, 인천, 서울 교외에 있는 놀고 있는 방치 토지들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동안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민간이 아닌 공공 영역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두고 있지만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예산은 3,300억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단 한 건도 공사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주유소로 가고 있지만 주유소마저도 1년에 200개씩 폐업을 하고 무엇보다 소환법에 걸리는 불법입니다. 저희의 주 수익 모델은 직접 운영 중인 32개의 화물차 주차장에서 월 정기 주차권을 매우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용 화물차들이 1년에 한 번 필수로 진행해야만 하는 차고지 증명 서비스까지 주차와 관련된 모든 페인 포인트들을 올인원으로 고객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주차장을, 그리고 토지주에게는 방치 토지에서 수익을, 정부와 지자체에는 솔루션과 교통사고 예방을,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지역 주민께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선물하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임팩트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법인 설립이 첫 해부터 ESG 임팩트 리포트를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만들었고요. 작년 매출 저희 1억이었습니다. 1억보다 높은 1억 2,600만 원의 ESG 성과를 작년에 만들어냈고요. 법인 설립하고 저희는 이제 갓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희는 32개의 주차장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거주하고 계시는 서울, 경기, 그리고 수도권 웬만한 도시에는 다 만들었습니다. 누적 매출은 8.5억 원, 그리고 월 매출은 지난달 기준으로 1.6억 원, 이번 달 매출은 약 2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월 25만 원의 평균 주차비를 받고 있고요. 32개 주차장에서 오늘자 기준으로 413대의 트럭과 버스들이 월 정기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불법 주차 민원 단 0건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이탈률은 단 3%에 그칩니다. H1 드림 기간 동안 저희는
성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그 프로그램 직전 대비해서 약 3배 성장한 월 매출 1억 6천만 원까지 달성을 하였고요. 참고로 저희는 지난 8월부터 월간 BEP 달성을 하며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성뿐만이 아니라 임팩트 기업이라면 임팩트도 챙겨야겠죠. 저희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2024년 저희 빅모빌리티가 만들어놓은 ESG 성과를 측정을 했더니 무려 전년 대비 10배가 성장한 약 14만 원의 ESG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 H1드림 덕분입니다. 저희는 이미 화물차 주차 시장에 대한 뜨거운 수요를 검증을 마쳤고요. 화물차 주차장은 이탈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용 승용차까지 고객 한 명당 총 2대의 차량이 1년 내에 저희 주차장에 락인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총 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미 출장 세차와 정비 등 화물차의 지출 영역의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기반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매출 약 10.7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기준 7천만 원, 순이익 기준으로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 2년 차부터 돈을 벌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일들을 단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모여 있고요. 이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저희 빅모빌리티는 그동안 물류 시장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물류 시스템 성장이었지만 물류로 움직이는 총 450만 대의 상용차가 있습니다. 이 450만 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등록된 2,300만 대의 차량 중에 5대 중에 한 대는 화물차나 승합차, 특수차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가족과 친인척 중에서도 5집 중에 한 집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분들의 주차 공간을 해결해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밤샘 불법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인들도 불법차된 차량을 박아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분들의 삶도 안타깝지만 차량값이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하는 비싼 화물차를 모셔야 되는 그 집안의 가장도 본인의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로 나앉게 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독보적인 직업군 450만 명의 화물차주들을 위한 임팩트와 사업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다 3i 솔루션의 어중현 이사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대표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이용한 철 생산량을 줄이고 철 스크랩을 이용한 철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철 스크랩 가격을 추이를 보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리고 현대 제철의 상황만 보더라도 철 스크랩에 각종 쓰레기가 섞여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철광석과 철 스크랩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탄소 배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행 방법으로는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방법으로 철 스크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관 검사와 AI 비전 검사, 엑스레이 검사, ICP 검사 모두 휴먼 에러와 함께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3i 솔루션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철광석 원료와 리사이클링 재료를 이송중에 고객이 원하는 성분 분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철광석 원료가 지나가고 있는 컨베이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컨베이어 중간에 저희 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성분 분석을 하고 그 성분 분석한 데이터를 공정에 바로 적용을 해서 이 부원료를 더 넣어라, 이 부원료를 덜 넣어라, 그리고 지금 철 스크랩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으니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해라, 이것들을 이제 제어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원리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물체는 중성자를 맞으면 감마선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마선은 고유의 파장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마선의 파장 영역을 이제 검출을 하여 이 제품 안에 얼마만큼의 이제 그런 원소가 들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공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3i 솔루션은 실시간 전수 검사 가능한 중성자 성분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공정을 해치지 않고 공정 중간에 그대로 설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큰 투자비가 없이 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장비 모듈화와 국산화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7월에 딥테크 팁스에 선정이 되어서 AI를 적용한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표님이 현대제철 출신이시기 때문에 현대제철 내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문 엔지니어링 능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비단 그 성분 분석이라는 이 문제가 철광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창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이 전기차가 폐차되면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환경에는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를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분쇄를 해서 블랙 파우더 형태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랙 파우더 또한 중국에서도 대량으로 들어오고 또 여러 업체의 배터리가 섞이게 되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에도 저희 성분 분석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3i 솔루션은 기술 영역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에게는 저희 장비를 납품하고 또 유지 보수 그리고 저희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선원 공급사와 설치 시공사를 선정을 하여 저희는 이제 중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 출신인데요. 저희 대표님은 현대제철 그리고 저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같이 창업을 하신 박경민 이사님께서는 현대캐피코에서 각각 경영, 기계, 전자를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의 백철아 교수님을 영입을 해서 국내 최고의 방사선 연구진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3i 솔루션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 자원과 순환 자원 요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성분 분석을 인류의 안전에도 적용을 하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저 컨테이너에 혹시 마약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이 마라톤 대회에 혹시 폭발물이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성분 분석을 통해 찾아내서 인류의 안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과 기업에게 최고의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피니의 대표 유명곤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채널은 사실 공공 채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공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년간 몸담았던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을 매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근로자분들 중에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 8%,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발달장애인 분들이십니다. 결국 제한적인 인력풀에서 장애인 구직자분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넘어가지가 않고 있는 것처럼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관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채용이 너무나도 안 됩니다. 결국 기업은 채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죠. 전체 기업들 중에 반 이상이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있고 그 이상은 과태료 일부분이라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과태료는 2022년 말 기준 8,500억이 됐고 조금 있으면 1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예술인이라도 채용해 보려고 하고 체육인이라도 채용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 한정적인 단순한 일만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지만 20만 명 중에 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전문가들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231만 명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학을 나오시고 저희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업에 더 많이 만나고
기업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 가족이자 14년차 사회복지사 더불어 인사 담당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저희 김민우 프로님은 맞춤형으로 기업의 장애인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직무를 개발해 줄 수 있으며 기업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생활복지사님이시고, 또한 저희 직업상담단이신 김예원님은 1000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그들을 기업에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희의 전문적인 역량을 살려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있는 장애대학생 네트워크와 또한 구직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커리어를 만들어주고 커리어 패스를 형성해가면서 그들의 이직 그리고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고, 기업에 더 좋은 인재들이 더 쉽고 빠르게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용의 시작부터 모집, 채용 후 끝 관리까지 저희가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런 도와드리는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홍보 모집 서비스 그리고 고객 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문적인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문적인 서비스를 딱 1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43개 그리고 2024년 10월 말 70개 이상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현재 나오는 138개의 TO가 아닌 220개의 TO를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장애인들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H-온드림 스타트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는 고객 중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복지사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후원, 사람들의 그 도움을 광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H-온드림을 수행하면서 저희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에 집중했는데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만 제공했는데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기간이 반 이상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타 서비스의 경우 6개월을 걸려서 겨우 장애인 한 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저희는 장애인을 만나는데 딱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빠른 경우에 3일 만에 만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집한 공고에 5배 이상의 장애인들이 모집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장애인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56%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 취직된 장애인분들이 89%가 일을 잘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급여는 비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을 현재는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점점 입소문을 퍼지고 저희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고객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기업에 소개시켜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는 본 적이 없다고. 네, 그렇게 저희는 현재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저희의 서비스가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가 1000개 이상의 기업에게 2027년도에는 제공되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3,500명의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 역시 창출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